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코넥스와 친해지는 시간 헬로우 코넥스 시간입니다. 요즘에 시장 보면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현미경으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좀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듯이 좀 거리를 두는 게 요즘엔 좋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시간을 그냥 보내느냐? 아니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알짜배기 기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장 대비 재료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은 막 상한가도 가고 그러잖아요. 과연 앞으로 비전 있는 이 바이오주 어떤 것이 있을지 코넥스에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펨토바이오메드의 이상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 펨토바이오메드는 이제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비바이러스 세포 엔지니어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설립된 이 회사입니다. 비바이러스, 그럼 뭘로 이렇게 하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은 이제 바이러스를 써서 바이럴 벡터라고 이제 부르죠. 이제 바이러스를 써서 세포를 조작을 해서 다양한 약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이러스 쓰지 않는 기술을 통해서 보다 혁신적인 약을 만들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성능과 안전성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mRNA가 등장을 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좀 와닿습니다. 그래서 뭐 모더나라든지 우리가 맞았던 화이자 이런 쪽에 mRNA를 활용한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포 치료제 분야에 주목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요? 예. 그게 저는 한 3번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은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 이제 갔을 때 그 기계공학으로 갔습니다. 예, 갔는데 네. 당시 미세유체역학을 전공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바이오메디칼 엔지니어링 쪽에서 학과 쪽에서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 되실 알레넌트 교수님이랑 이제 게라드 모로라는 교수님이 femto레이저를 활용한 되게 혁신적인 연구를 하셨어요. 펨토레이저라는 게 뭔가요? femto레이저라는 거는 이제 그 레이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펄스로 끊어서 그 빛을 쏴주는 방식의 레이저가 그중 하나인데 그 펄스의 폭이 fem토초 단위로 굉장히 빠르게 깜빡이는 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펨토바이오메드도 거기에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그 기술이 어떤 기본 뿌리가 돼서 설립이 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 시절에 이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또 계기를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제가 이제 나노 미세 유체역학을 전공을 하고요.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야가 세포 조작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쓰지 않고 그런 바이러스가 내는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을 femtocho 레이저를 활용한 이제 나노 미세 유체역학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실현하고자 제가 이제 포스텍으로 연구교수로 와서 femtofab이라는 회사를 2011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계기고 세 번째가 맞습니다. 있으셨던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중간에 이제 2013년, 14년도에 저희 회사가 셀 엔지니어링 말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CAR-T라는 그 항암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임상 결과들을 막 도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카티 세포 그거예요? 맞습니다. 예, 백혈병을 거의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CR이라고 하면 완전 관해를 해주는 굉장히 혁신적인 약입니다. 그 약이 막 임상 결과가 아주 혁신적인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을 때라서 그 당시에 이 CAR-T를 위시로 한 세포 치료제 쪽에 엄청난 투자와 관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 당시에 말씀드린 femtocho 레이저를 활용한 나노 미세유체 역학 기술을 활용한 기술을 바이러스를 쓰지 않는 CAR-T 세포 치료제를 만들고자 방향을 정해서 그때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고 초대에 말씀드린 이 mRNA가 상용화되면서 기존에는 기술은 좋았지만 전달해준 물질의 한계로 인해서 바이러스보다 성능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서 선택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mRNA가 등장하면서부터 바이럴 벡터보다 더 뛰어난 세포 엔지니어링 성능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저희 회사가 그 주요 결과들 현재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계기로 지금은 세포 치료제로 아주 혁신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닦여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기계공학 엔지니어링으로 시작을 해서 미세과학 분야에서 이 부분을 또 세포 치료 쪽으로 접목을 해서 현재까지 좀 발전시켜 오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은 이 세포 치료제 저희도 상장사 가운데서 이와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요. 항암제 분야도 그렇고 뭐 희귀 의약품이라든지 여러 군데 좀 접목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중점을 두고 있는 세포 치료 분야는 어떤 쪽일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세포 치료제라는 분야 자체가 제조 단가가 기존 약들보다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도 기본 약값이 5억을 상회하는 와. 수준으로 굉장히 비싼 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들은 그런 암이라든지 희귀 질환 같이 기존의 저분자 물질이나 이제 바이올로직스, 그 단백질 레벨의 그런 물질 가지고는 치료제를 만들 수 없는 분야에 주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항암 쪽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CAR-T 치료제는 T세포를 원료로 해서 제작된 세포 치료제라서 지금 백혈병은 거의 정복한 상태지만 이제 고형암 쪽으로는 T세포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체 항암제 마켓은 90% 이상이 이제 고형암입니다. 뭐 폐암, 뭐 대장암 이런 식으로. 이런 그 고형암 쪽은 이제 NK세포,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부르는 NK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데요. 바이럴 벡터 같은 경우에는 NK세포 조작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mRNA를 바탕으로 NK세포를 엔지니어링해서 CAR-NK라는 다양한 고형암 치료제들을 만드는 게 가장 주요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 쪽에 중간접 줄기세포, MSC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유도만능 줄기세포, iPSC라는 이런 분야가 향후에 다양한 재생의료 쪽에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개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바이럴 벡터로 핸들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또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분야도 저희가 셀샵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혁신적인 재생의료 세포 치료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들어서 바로 이해할 수는 없어서 펨토만의 주요 기술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희 기술은 크게 보시면은 세포 핵에 직접 물질을 전달해서 세포 자체를 영구적으로 조작하는 영역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mRNA를 사용하는 부분은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세포를 그 세포 상태로만 조작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혁신적인 약인데요. 그래서 mRNA를 사용한 세포 치료제를 중심으로 현재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이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 분야, 그 다음에 재생의료 분야에 혁신적인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저희 회사 역할은 제작을 맡고요. 크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제 세포 치료 회사들은 이 세포를 이제 약으로 인허가를 받는 임상 연구랑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반도체를 만들거나 2차 전지를 만들 때도 이렇게 장비, 소재, 부품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하고 좀 접목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펜토바이오메드만의 이 기술 혁신성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작 공정의 어떤 혁신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분자 약품, 고분자 약품, 그다음에 세포를 활용한 세포부터는 이제 조직입니다. 세포를 활용한 이제 세포 치료제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공정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공정의 단가가 기하급수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분자 같은 경우는 뭐 10불 언더, 그다음에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는 한 100불 언더. 근데 이제 그 세포 치료제로 가게 되면은 이제 10,000불 이상의 어떤 제조 단가가 들어가게 되고요. 따라서 이 세포 치료제 쪽은 제조 공정이나 이 약의 복잡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 기업이 다 이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크게 보시면은 저희 혁신성 좀 뒤에 말씀드리고요. 예, 혁신적인 저희 셀샵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제작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세포를 제작할 수 있도록 공정을 제공을 하고 혁신적인 세포 치료제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같이 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세포 치료제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 셀샵 플랫폼이 갖고 있는 혁신성이라고 말씀드리면 기존의 mRNA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기술들 잠깐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전기를 통해서 세포벽에 구멍을 뚫고 mRNA를 속으로 넣어주는 기술이고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비바이러스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mRNA를 굉장히 쉽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mRNA가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소재 중에서 가장 파괴가 쉬워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LNP라는 걸로 싸서 보내죠. 이거는 mRNA가 바로 몸에 들어가면 바로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포로 전달하기 위해서 LNP라는 기술을 쓰고요. 마찬가지로 일렉트로포레이션 쪽에서도 세포에다가 mRNA를 바로 섞으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mRNA가 깨지지 않는 그런 특수 버퍼라는 용액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포를 넣고 그 안에서 전달하고 다시 뺍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에 대한 데미지와 소실이 굉장히 많아서 제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나 우리 몸에서 빼낸 몸에서 채취한 세포 같은 경우 전문 용어로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세포들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얻어서 한 100개의 세포를 우리가 제공하면 한두 개 세포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기술은 그런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전달이라는 기술이 쉽게 말씀드리면 물질과 세포가 달리 처리가 됩니다. 한데 섞여서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공정 전체를 셀샵 플랫폼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세포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다음에 mRNA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존재하다가 세포 내에 전달이 돼서 세포의 데미지가 거의 없이 굉장히 높은 수율로 세포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만들기 힘들다는 그 NK 세포를 CAR로 만드는 그 제작 공정에서 굉장히 높은 수율을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좀 깨지기 쉬운 그런 좀 예민한 세포를 또 기술력으로 이렇게 좀 다루는 그런 부분을 핵심으로 갖고 계신데요. 그럼 관련된 기사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뭐 협업 관련 기사도 많고 좀 눈에 띄는 게 바이오 소부장 연구 국제과제 선정됐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그동안의 네. 성과를 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약을 직접 개발한 회사는 아닌데 기존의 어떤 우리나라의 그 산업 분류에 따르면 저희 회사를 설명할 만한 그 분야 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바이오 소부장이라는 영역이 생겨서 저희 회사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생겼는데요. 저희가 요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이제 과제를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포를 제작하기 위한 공정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향후 필요한 여러 가지 임상 지원 연구라든지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할 기업들과의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3년간 정부로부터 24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코넥스에 계신데 뭔가 좀 이전 상장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상장이라고 하면 이제 기술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신약 카테고리 내에서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맞지 않는 옷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소재 바이오 소부장이라는 새로운 상장 영역도 생기고 그 산업 분류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한 기평 준비부터 이제 거래소에서 어떤 이전 예비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한 자료 준비가 굉장히 용이해진 상태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펜토바이오메드의 비전 어떤 건가요?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혁신 신약으로 가면 갈수록 제조 공정에 대한 비용과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존 약과 비교했을 때 그 제약사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환자도 마찬가지고 다 어렵습니다. 제약사는 큰 이익을 남기고 싶어도 공정이 워낙 비싸서 사실 기존의 싼 약보다 더 이윤이 안 남는 상태입니다. 지금 CAR-T 세포제 치료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환자는 또 굉장히 고가의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손쉽게 뭐 약을 쓰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펜토바이오메드의 셀샵 플랫폼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이미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 단가도 낮출 가능성을 많이 높여놨고요. 그다음에 기존 제약사들도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거는 약을 훨씬 손쉽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스케일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서 지금 이제 협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빠르게 개발되면은 뭐 5년 안에 마켓에서 아마 만나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항암 치료 대비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적은 고통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그걸 위해서 저희 임직원 모두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펜토바이오메드 기사 보면 상당히 반가울 것 같아요. 네, 많이 봐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 이 갑 오브 갑이 있다면 바로 ASML이죠. 삼성전자도 어려워하는 ASML. 이렇듯 완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소부장 섹터 내에서 그 기술력이 돋보인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펜토바이오메드가 그런 회사가 아닐까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회사의 행보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코넥스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